안녕하세요, 보리떡 코딩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다듬어주고 합쳐주는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산점도와 상관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산점도를 직접 그려보고 컬러 맵으로 가공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다듬어 주었던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 보겠습니다. 데이터, 셀트, 구분, 총계, 그리고 인구수. 이렇게 대괄호를 2개 해줌으로써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변수에 담아 업데이트 해주겠습니다. 네, 구별 CCTV 총계와 인구수만 보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관계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그래서 코렐커프 함수를 이용해서 네, 보시면 0.4로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구수가 많이 있는 만큼 CCTV 수량도 어느 정도 비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인구수와 CCTV 데이터로 산점도를 그려볼까요? 산점도를 그릴 수 있도록 맷플롯립하고 한글 패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뒤에 데이터, 리설트, 셋, 인덱스에 구분,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런 다음에 플롯, 피규어, 화면 사이즈를 6:6으로 해주고 점 스케일을 데이터, 리설트, 인구수, 데이터, 리설트, CCTV 총계, 그리고 마커 사이즈는 5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X 라벨은 인구수 이름을 정해주고 Y 라벨은 CCTV라고 정해주고 그리드를 넣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는 격자를 말합니다. 그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점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른쪽 두 번째 표와 비슷한 게 보이시죠? 그럼 이 데이터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생성하여 만약 다른 값을 넣었을 때 발생할 아웃풋을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놓고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찾아내어 그 선에 값을 대입하면서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중학교 때 1차 함수에 대해 배워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X축, Y축이 있고 방정식을 따라 선이 만들어지는 것. 수학과 안 친하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파이썬을 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2차 함수, 3차 함수, 여러 함수가 있지만 유일하게 직선이 그려지는 것은 1차 함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1차 함수를 이용해 직선을 찾을 것이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선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폴리핏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폴리핏 함수를 더 정확히 설명한다면 입력과 출력 값으로부터 다항식의 개수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 y 값을 알고 있으면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기울기와 y절편을 찾아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벌써 이렇게 깊게까지 가진 말자고요. 그냥 직선을 찾아주는 함수라고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폴리핏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핏을 불러와서 X쪽에 인구수, 저게 CCTV 총계. 스케일러 그래프 때 하던 대로 인구수와 CCTV 데이터를 XY에 배치시키고 이제 몇 차 함수인지를 적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직선을 그릴 것이니까 1차 함수 표시인 1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폴리 1 뒤에 넣어줄 텐데요. 이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변수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도 변수에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폴리 1D는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폴리핏으로만 찾은 개수만 가지고는 예측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폴리 1D는 이것을 함수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Y값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X값은 인구수 데이터 범위인 1만에서 7만으로 잡고 그 안에 100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해주겠습니다. np.linspace 이용해서 1만과 7만 사이의 100개의 값, 이것도 fx라는 변수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에서 7만 했으면 7개 데이터만 하지 뭘 100개씩이나 잡아줬냐고요? 사실 이 데이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점들을 찍어주어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건데 곡선이나 포물선을 그리지 않는 이상 만과 7만 2개만 찍어준다고 해도 직선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개든 1000개든 우리가 보는 직선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직선을 포함한 탄점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정확히, 그리고 이 사이에 플롯 이용해서, 자, 여기에 이제 fx, 여기가 x 쪽이죠. 그리고 여기에 y 안에 x를 넣어주고, 이거는 라인 유형입니다. 대시는 이제 점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라인 굵기고요. 컬러를 그린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그어 주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들의 대표격 되는 직선을 하나 그어 줌으로써 시각화를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계학에선 선형획이라고 하고, 더 깊게 살펴보면 또 다양한 방식의 분석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컬러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위 그래프를 설명한다면 인구수가 40만 정도일 때 CCTV 개수는 3000개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경향에서 멀어질수록 색이 달라지도록 표시하고, 또 그 멀리 있는 구는 이름을 표시하여 좀 더 시각화를 의미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컬러맵을 이용할 텐데요. 컬러맵은 말 그대로 숫자를 색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색상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CCTV 총계에서 인구 값을 빼서 오차 값을 내어서 오차가 큰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해 다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차 값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컬러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총계에서 인구수를 빼서 오차 값을 만들어 줬고요. 이 오차 값을 내림차순에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옆에 오차 값이 커질수록 노란색이 되고 오차 값이 적을수록 보라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오차값이 큰 구가 어딘지 궁금하니 가장 큰 10개의 구를 텍스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for문을 이용해 주도록 해볼게요. for문을 이용해서 n, in, range, 10 해주셔서 f, sort 총계, df, sort index, 여기다 다 10개씩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한 15 정도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름만 정해주신 다음에 컬러바를 선언해주고 그리드도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요. 다른 부분은 글자가 안 나오고 지금 영등포구만 글자가 나왔는데요. 이걸 10으로 해주면 안 되죠. n으로 포문을 이용해 줬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개의 구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구, 오차값이 큰 10개의 구의 이름은 이렇게 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위치가 좀 이쁘지 않으니 위치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곱하기 1은 그대로니까 1.02, x축이 오른쪽으로 좀 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밑으로 내려야 하니까 곱하기 0.98, 이렇게 해서 0.02씩 이렇게 추가하고 감소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옆으로 이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훨씬 보기 좋아졌죠? 자, 이렇게 우리는 CCTV와 인구수 데이터를 엑셀과 CSV 파일로 다운받고 원하는 형태로 분류도 해주고 또 합치기까지 하면서 데이터를 다듬어 주었고, 그 다듬은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와 산점도로 시각화도 해보았고, 그냥 데이터를 보는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의 경향을 확인하여 기준이 되는 직선을 그어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컬러맵과 텍스트를 통해 단순히 CCTV 인구수의 비율만 시각한 것이 아니라 오차가 클수록 색을 입히고 가장 큰 10개의 구는 텍스트까지 입혀서 2차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 기초를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설레지 않나요? 지금까지 보리터 코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뽑아!